독도의 기상 변화가 생태계나 연구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네. 네. 답변이라고 하면 생태계 쪽은 제가 강연 자료나 이런 걸 많이 좀 다룬 것 같아서 연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좀 위주로 답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연구라고 하면은 일단 저희가 비바람 몰아치면은 못 나가는 경우가 태반이고요. 네. 네,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고 우선은 울릉도에 가야 됩니다. 울릉도에 입도하시려면 포항 기준으로 현재 한 7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포항에서 울릉도까지가 예, 7시간요? 포항에서 그 큰 배, 크루즈를 타고 밤 새도록 가야 울릉도에 도착을 하고요. 네. 연구선을 타고 가면 그보다는 좀 느려서 현장 연구팀 말씀으로는 3시간 반 정도까지 걸린다고. 너가 이동만 소요가 되는 10시간 거네요. 걸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일단 동해는 다른 해역에서 서해나 남해에서 배 타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파도가 기본적으로 좀 높습니다. 너울 같은 것들도 심할 때 있고 안심해도 기본적으로 멀미 같은 것들을 달고 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고요. 날씨 같은 경우에는 날씨 앱을 항상 봐도 요새 날씨 변화 되게 심하잖아요. 그쵸. 오늘 보고 어저께 보고 이틀 뒤를 계획을 세웠는데 오늘 보니까 날씨가 달라져 있어요. 안 이런 좋아져 경우들도 있고. 되게 많기 때문에 네. 날씨들은 항상 계속 주시를 하고 계시는 상황이고 거기서 독도에 딱 간 순간부터 연구 활동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일정을 잡으려면 새벽에 한 5시쯤 일어나셔가지고 장비 챙기고 7시에는 출항을 울릉도에서 하셔서 가셔야 하루에 한 서너 시간 정도 독도 조사를 하시고 해지기 전에 돌아오실 수가 있는 그런 일정입니다. 독도의 수온이 점점 더 높아지면은 그와 관련한 주변 표층 해류라든가 심층 해류까지 변화가 생길까요? 그리고 그 변화로 인해서 주변 해역들이 또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까지. 뭐 온도가 올라간다고 해류가 어떻게 변하겠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인과성이 좀 바로 우리가 직접 생각하기에는 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온도 물리 현상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단편적으로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에는 워낙 복잡한 현상들이 많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고 대신에 가급적 원론적이면서도 질문하신 의도에 맞춰서 좀 답변을 드리자면 온도가 올라갔을 때 물성이 달라집니다. 물성이 달라지고 성층이 생기고 했을 때는 분명히 해류의 그 유체 운동의 변화가 생길 것이고요. 일부 연구에서는 대한해협으로 들어오는 해류가 우리 동해안을 타고 흐르는데 이거를 이제 동한난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동한난류가 해양 열파가 겹치는 시점에 강해졌다라는 보고를 한 논문을 최근 봤습니다. 왜 강해졌느냐? 우리가 물리라고 하면은 뭐 인과관계가 딱 명확한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밝혀지지 않은 물리만큼 어려운 게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리 동시에 일어났는데 왜 그런지는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게 그 논문 저자들의 의견이었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공교롭게도 동시에 해양이 열파가 왔을 때, 뜨거워졌을 때 표층 해류가 서안경계류죠. 그 바다 입장에서 서안이라고 하면 바다의 서쪽 해안을 타고 흐르는 해류가 강해졌다. 왠지는 모르지만 해류가 변하고 성층이 생기고 연지 혼합이 멈추면 저층의 풍부한 영양염들이 표층까지 도달을 못해서 표층 생태계, 하위 생태계죠. 우리가 그 영양염을 먹고 사는 식물 플랑크톤들이 구조가 바뀌고 얘네들이 바뀌면 거기 사는 어종이나 이런 것들이 바뀝니다. 단순히 온도만 가지고 바뀌는 게 아니고요. 어구가 바뀌고 어업법이 바뀌고 사람한테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칩니다. 그렇네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해수면 온도가 달라졌을 때 폭풍해일이라든지 태풍이 강화될 수 있는 여지도 생기고 그렇게 되면 파랑이 높아지고 그게 파랑이 높아졌을 때는 지금 울릉도 우리가 독도를 가기 위해서 배를 타는 그 선착장의 방파제들 설계 기준이 다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독도 주변에서 생물 시료를 이제 확보하고 하셨을 때 이제 특별히 기억에 남는 해양 생물 시료가 따로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연구진 분들께 들었었던 얘기를
통해서 제3자 입장에서 좀 전달을 해드릴게요. 제일 저희 연구 20년사에서 기념비적인 사건 중에 하나라고 하면은 어쨌든 독도라는 이름이 들어간 생물이 발견이 됐다라는 것이고, 독도라는 이름이 들어간 생물들이 우리 연구팀에 의해서 발견이 됐다라는 점입니다. 독도 긴털 용선충이라는 선형 동물인데요. 2006년에 해저 한 72m 지점에서 그랩, 퇴적물을 뜨는 이 집게 같은 그 기구 가지고 그랩을 떠서 그 안에 눈에 잘 안 보이는 현미경으로 이 눈에 잘 안 보이는 생물을 관찰을 하다 보니까 어디에서도 보고된 적이 없는 생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생물에 대해 이름을 뭐라고 붙일까 하다가 용처럼 생겼다 해가지고 이제 이름을 그렇게 붙이시고 거기다가 지역명을 딱 붙이신 거죠. 이거를 이제 연구를 저희 같은 연구하시는 노현수 박사님 연구팀에서 하셨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면 지명을 딱 소위 우리가 말한 박제할 수 있다. 누구든 이 생물을 나중에 언급하고 보고하고 할 때는 독도라는 이름을 반드시 사용하게끔 명명했다라는 게 의미가 있고 우리나라의 생물 주권을 강화하는 데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독도는 보호구역인데 들어가려거나 아니면 조사를 하려면 혹시 또 다른 절차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일단 보호구역으로는 지정이 돼 있지 않고 국가유산청에서 우리 그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돼 있는데 일단 일반적인 해양조사에 대해서 허가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서도에서 국가유산청에 어떤 채집행위라든지 이런 걸 할 때는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접안을 해가지고 해양에서 독도 주변 해양에서 활동을 할 때는 독도관리사무소에다가 보고를 하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독도 근처에서 사실 채집을 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개인이 채집을 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만약에 채집을 하려면 국가유산청에 저희가 보고를 해야 된다. 요거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